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질 즈음 정 여사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맞는 두 번째 아침이었지만 정 여사의 몸은 여전히 고향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조심스럽게 찬장을 열어 그릇을 꺼내었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조심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며 정 여사는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래, 습관이 돼서 그렇다. 며느리는 부엌을 한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아침 안 차리셔도 돼요. 저희는 각자 알아서 먹는 편이라서요. 그 말에 정 여사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사람이 늘었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그렇더라.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편하게라는 말이었지만 정 여사는 그 말 속에서 또 하나의 기준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선이 아직은 보이지 않아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 여사는 끓이던 물로 차를 대신 내리며 다시 한번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괜찮았다. 아들은 여인께의 얼굴을 잠시 살피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집은 집이잖아요. 그 말에 정 여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집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쉬는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조심해야 할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정 여사는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빈 컵을 씻으며 오늘 하루도 조용히 흘러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이 집에서의 규칙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집안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자 정 여사는 부엌 식탁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차렸던 컵과 접시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지만 손은 괜히 마른 행주를 쥐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한 번 더 훑쳤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몸은 쉬는 법을 잊은 듯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 여사는 얼른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나가니? 네,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가방을 매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집에 계실 거죠? 그래, 특별히 나갈 데도 없고.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 전에 화장실만 한 번 더 봐주세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아침엔 물때가 잘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정 여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지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 여사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탁이니까 괜찮다.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지만 어제와 오늘이 겹치며 마음속에 작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일까? 정 여사는 천천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청소도구를 꺼내며 장갑을 끼는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연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물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아무 말 없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이 집의 하루는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방향을 정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정 여사는 욕실 청소를 마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고 세면대도 반짝였습니다. 정 여사는 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올려두며 손을 천천히 씻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저렸지만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유지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리며 말입니다. 부엌 시계를 보니 12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냉장고를 열어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찬통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용도도 분명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괜히 손댔다가 불편해할까 싶어 정 여사는 가장 안쪽에 있던 김치통만 꺼냈습니다. 밥은 아침에 남겨둔 것을 다시 데우기로 하였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인데 굳이 새로 할 필요는 없지. 밥을 데우는 동안 정 여사는 식탁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난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라면 이 시간쯤 이웃과 마주쳐 안부라도 나눴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럴 일도 없었습니다. 여인께서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괜히 혼자 먹는 밥이 목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욕실은 잘 보셨어요? 정 여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깨끗이 해두었다.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어머니가 하시니까 다르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 여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드셨습니다. 칭찬처럼 보였지만 그 말은 정 여사를 한자리로 정해두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밥을 들었습니다. 씹을수록 맛은 없었지만 남기지 않고 끝까지 먹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말 한마디와 메시지 한 줄로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지자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깔렸습니다. 정 여사는 점심을 치운 뒤에도 한동안 부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싱크대였지만 괜히 물기를 한 번 더 닦고 수세미를 헹궈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정 여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히 눈에 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일어나 창틀을 닫고 베란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동안만큼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 여사는 놀란 듯 고개를 들고 현관으로 향하였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 네. 정 여사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자에는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상자를 거실 한쪽에 내려두고 혹시라도 흠집이 날까 조심스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죠? 그래, 집에 있다. 아, 택배 하나 갈 거예요. 거실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전에 바닥 한 번만 더 닦아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먼지가 많아서요. 정 여사는 잠시 말이 막히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두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 여사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부탁은 늘 정중했지만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대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적신 걸레를 짜며 정 여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주문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 무렵 정 여사는 거실 바닥을 모두 닦고 대걸레를 정리했습니다. 물에 젖었던 바닥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지만 정 여사의 몸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펴려다 잠시 멈추고 소파 옆에 손을 짚은 채 숨을 고르셨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정 여사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문득 시계를 보니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기 전에 정리해두는 게 낫겠지. 정 여사는 다시 부엌 수건을 들고 싱크대 주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깨끗했지만 혹시라도 지적받을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며느리는 구두를 벗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 부엌, 욕실 문까지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아, 오늘도 바닥 닦으셨어요? 응, 낮에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곧이어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걸레를 조금 더 세게 짜주시면 좋겠어요. 물기가 남으면 자국이 남더라고요. 정 여사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숙였습니다. 그래, 다음엔 그렇게 하마.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방금 들은 말을 곱씹었습니다. 감사와 지적이 한 문장 안에 섞여 있었고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여인께서는 천천히 걸레를 다시 들어 물기를 짜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리며 말입니다. 그렇게 정 여사의 하루는 끝나지 않은 일처럼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집안에는 다시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부엌 한켠에 서서 저녁 준비를 할지 말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와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말들이 뒤섞여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정 여사는 결국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밥솥에 남아있던 밥을 데우고 국 한 냄비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한 저녁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정 여사는 조심스럽게 반찬을 꺼내 작은 접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접시를 내려놓는 손길에는 유난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래, 이제 막 좀 해놓았다. 식탁 위를 본 아들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괜찮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이 정도는. 아들은 더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오던 며느리가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은 밖에서 먹는 날도 많다고요. 정 여사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런 줄 몰랐다. 다음부터는 미리 물어보세요. 괜히 힘드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정 여사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접시를 다시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남은 따뜻한 국에서는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김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맞춰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흐지부지 끝난 뒤 정 여사는 말없이 부엌에 남았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싱크대에 남아있는 접시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물을 틀었습니다. 접시 위에 남은 국물 자국을 보며 정 여사는 괜히 자신이 더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리 물어봤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손끝이 또 저릿했습니다. 정 여사는 행주를 헹구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같은 동작을 반복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 중인 듯 했지만 말소리는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진짜 깔끔한 건 좋은데 집에 계신 분이 있잖아. 정 여사는 손에 쥔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원래 그런 일 많이 하셨대. 제주도 리조트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정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골랐습니다. 통화는 곧 끝났고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여사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불을 하나 끄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 여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이 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수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손. 정 여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잠시 후 아들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정 여사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묻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 여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 여사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내 집일까라는 질문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집안에 불이 하나둘 꺼졌을 때 정 여사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니 한 장면 한 장면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부탁이라는 말, 감사라는 말, 그리고 웃음 섞인 통화 속 한 문장까지. 누구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노골적으로 상처 주지 않았지만 그 말들은 조용히 정 여사의 마음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정 여사는 몸을 일으켜 작은 가방을 꺼내었습니다. 고향집에서 가져온 것 중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제주에서 일하던 시절 메모처럼 적어두었던 일정과 이름들이 빼곡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짚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던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했을 뿐인데. 정 여사는 낮게 말하고 수첩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수첩을 가방 안 깊숙이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낼 날은 아직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불을 끄고 다시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와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는 이불을 꼭 쥐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 여사의 마음 한편에는 이 집에서의 시간이 결코 가볍게
지나가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